안녕하세요. 평택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찬바람으로 날씨가 오락가락 추워질 때는 언제더니 이제는 완연한 여름이 돼버렸네요. 5월 중순인데 한낮에도 30도가 기본인 날씨를 보니 여름이 왔다고 해도 될 만큼 무더워진 날씨에 깜짝 놀라는 요즘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더위에 지치시지 마시고 모두들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서 용기를 내어 올리게 됐습니다. 어쩌다가 아들과 이런 관계가 됐는지 함께 행복하게 살아도 부족한 시간들인데 서로 표현하는 게 서툴다 보니 오해도 많이 쌓인 지난 날들이 떠오르면서 늦기 전에 마음을 터놓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사연을 올려봅니다. 못난 엄마 때문에 항상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네요. 저와 아들에 대한 사연을 늘어놓기 위해서는 15년 전 아이 아빠가 세상을 떠난 날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 아빠는 암투병을 했었고 3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저와 아들은 병간호로 인해 많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아픈 아버지를 보면서 의사의 꿈을 가졌고 보란듯이 의과대학에 합격해 저희 집의 자랑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아빠가 보고 가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웠고 앞으로 자랑스러운 아들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해줘야 할지 기쁘기도 했지만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공부하기 위해 금전적으로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알바를 시작했고 오전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6시 이후에는 파트타임으로 빵집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얼마 되지 않은 돈이라며 아들은 굳이 알바까지 해야겠냐며 물었지만 그 돈이면 아들 용돈은 벌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겠더군요. 아들에게는 아는 지인이 급하게 부탁한 거라 잠시만 하겠다고 하면서 빵집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아이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시댁과는 연락이 점점 소원해졌고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원망을 저에게 하셨어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남편의 제사에만 얼굴을 비추셨고 그때만 되면 한동안 앓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마음씨 착한 서방님 내외가 있어서 어머니의 모진 말도 이겨낼 수 있었죠. 남편의 제삿날이면 어김없이 서방님 내외와 집에 오신 어머님은 반찬부터 집 살림까지 빼놓지 않고 짚으시며 잔소리를 늘어놓으셨고 그날 역시 넘어가는 일 없이 면전에 타박을 주셔서 더 이상 어머님의 말에 참지 못해 화를 내며 대들고 말았습니다. 우리 의사들 채우기는 아직 집에 안 온 거야? 저번에 보니 얼굴이 반쪽이 됐던데 너 애한테 밥은 꼬박 챙겨주니? 우리 장손주가 이제는 대학생인데 아빠 없이 앞으로 살아갈 일들 생각하면 내가 자다가도 펄떡 눈이 떠져. 네가 우리 아들 살아있는 동안 집에 한 게 뭐냐? 매일 집에서 논 것밖에 더 있어. 허구한 날 아프다며 병원 가거나 동네 아줌마들이랑 수다 떨면서 시간 때우질 않나. 가장이라고 일 열심히 한 우리 아들은 이 세상에 없고 세상 떠나게 한 것 말고는 네가 우리한테 한 게 뭐 있냔 말이야. 어머니, 정말 해도 너무 하시네요. 제가 왜 재욱이 아빠를 위해 한 게 없어요. 3년 동안 매일 병수발 들었고 암 발견하기 전에도 별탈 없이 저희 세 식구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지금도 재욱이 아빠만 없을 뿐이지 잘 지내오고 있고요. 어머님 자식 귀하듯 저도 제 자식 귀해서 어디 나가서 아빠 없이 잘한다는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일하면서 부족함 없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요.
1년에 한 번 남편 제삿날 얼굴 보는데 꼭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 해요. 저 어머니 한 번씩 왔다 가시면 일주일을 두통에 몸살 날아요. 어머니 아들 잃고 매일 밤 힘들어 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이해하겠는데 저도 20년 함께 산 남편을 잃었어요. 어머님만 힘들고 슬픈 게 아니고 저도 힘들다고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이제 각자 제사를 지내든지 이렇게는 더 이상 얼굴 붉히고 싶지 않네요. 어머니에게 그동안 쌓인 걸 모두 풀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날 남편의 제사는 그렇게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다음날 서방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오히려 서방님은 그동안 어머니 상처만 들어봤지 형수 상처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되려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도 어머니한테 서운한 게 있어서 참다 못해 터놓았다며 서방님께 면목 없다 했고 서방님은 어머니는 화가 풀렸으니 다음에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방님은 원단 사업을 크게 했고 남들이 말하길 돈을 긁어 모은다는 표현을 하며 서방님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여유 있는 삶을 사는 서방님은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도 암투병을 할 때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줬습니다. 요즘도 가끔 아들한테 용돈을 준다고 들었는데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었죠. 남편이 없는 하루하루를 외로움이 뭔지도 모를 만큼 아둥바둥 살다 보니 주변에는 어느새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혼자인 저에게 친구를 소개해준다는 지인들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너무나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 오면서 결국 지인을 통해 남자친구를 소개받고 말았어요. 저녁 식사만 하고 헤어지려 했지만 동갑이었고 서로 배우자와 사별한 공통점이 있어서 마음을 쉽게 터놓을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을 두며 천천히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애인 사이로 발전했고 재혼이라는 말이 오가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재혼 의사를 밝혔지만 아들의 의사 공부에 행여 방해가 될까봐 계속 둘러대며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며 지내는 날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함께 저녁을 먹는 식당에서 아들과 딱 마주치는 일이 생겼는데 너무나 미안하고 창피해서 식당을 박차고 나간 아들을 붙잡아 세워 변명 같은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미 팔짱을 끼고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을 본 아들은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았어요. 길 한복판에서 아들의 울음 섞인 말소리가 커졌고 그런 아들을 말없이 눈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우가 아까 엄마랑 같이 있었던 분은 엄마 친구인데 일 끝나고 그냥 저녁 먹으러 온 거야. 너 집에 있을 거라더니 친구랑 밥 먹으러 나왔어? 엄마한테 전화하지 그럼. 같이 먹었을 텐데. 그 아저씨랑은 그냥 친구야. 오해하지 마. 엄마는 남자 사람 친구랑 팔짱을 껴? 난 여자 사람 친구랑 그러지 않거든. 엄마가 이렇게 개방적인 줄 이제야 알았네. 아빠 보기 부끄럽지 않아? 엄마가 나 혼자 키우면서 힘든 거 아는데 이런 모습은 보여주면 안 되잖아. 아빠가 아무리 이 세상에 없어도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 진짜 이 상황이 너무 화나는데 할머니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치며 아빠 그립다고 보고 싶다고 한 적도 있으면서 그 말 다 거짓말이었네. 진짜 쪽팔려서 앞으로 할머니랑 작은 아빠 얼굴을 어떻게 봐? 엄마도 결국 별반 다르지 않아. 이 사실 할머니나 작은 아빠도 아셔?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아까 본 아저씨랑 엄마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너한테도 그렇고 작은 집 식구들한테 면목 없는 거 아는데
엄마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엄마한테는 우리 아들이 제일인데 엄마도 사람이고 여자라서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아. 그런데 아저씨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엄마한테 힘이 돼주더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엄마도 그동안 아빠 없이 너무 힘들었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엄마를 용서할 수 없겠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 아빠한테 너무 미안한데 산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니? 엄마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조금만 아들이 이해해 줄 수 없을까? 이해? 뭘 이해해달라는 거야? 엄마가 다른 남자랑 팔짱 끼며 다니는 걸 어떤 자식이 이해할 수 있어? 미안하지만 난 그럴 자신도 없고 그렇게 너그럽지도 못해서 엄마를 이해하고 싶지가 않아. 어떻게 이해해달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아빠가 없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엄마가 아빠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보지 못해서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서 힘드네. 이런 내가 이기적일 수도 있는데 나한테 어떻게 엄마를 이해해달란 말이 나와? 혹시 저 아저씨랑 살 거야? 알아. 네가 얼마나 놀랐을지. 엄마도 이렇게 놀랐는데 넌 오죽하겠니? 아들만 허락하면 엄마는 함께 살고 싶은데 아저씨가 아빠 역할을 할 수 없겠지만 네 앞길에 도움이 될 거야. 요즘 아저씨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잘 되고 있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엄마가 많이 위로를 받고 있어서 너도 좋게 생각해주면 좋겠지만 재욱이니가 원하지 않으면 엄마도 그럴 생각 없어. 엄마가 자꾸 이기적이게 되네. 정말 미안해 아들. 이미 마음이 갔네. 내가 반대한들 저 아저씨 안 만날 것도 아니고 엄마 마음대로 해. 앞으로 서로 간섭하지 말고 살자. 아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난 후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아들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했는지 이제 와서 후회하고 없던 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굴뚝 같았지만 그럴 수 없으니 마음이 아프네요. 아들은 그 후로 학교 근처에서 원룸을 잡아 살게 되면서 저에겐 아들이 없는 빈자리에 남자친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얻은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는 말처럼 남자친구와 매일 함께 하다 보니 점점 아들과는 멀어지고 말았고 아들 역시 저에게 마음의 문을 닫은 것 같았어요. 아들이 보고 싶은 마음에 학교를 찾아가 얼굴을 봤던 적도 있었지만 예전과 다르게 시큰둥했고 이미 상처를 받은 마음은 어떤 약을 바른다 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아들과 떨어져 사는 것에 익숙할 때쯤 저에게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계기로 한동안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됐네요. 아들과 떨어져 살 동안 남자친구는 좋은 사업이 있다며 투자를 같이 하자고 했고 그동안 모은 전 재산을 남자친구 사업에 투자하고 말았죠.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사기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난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여겼는데 막상 그런 일이 저에게 순식간에 바람처럼 불어닥치니 주저앉는 건 한순간이었고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결국 모든 게 사기였으며 한순간에 아들도 재산도 사랑이라고 믿었던 사람도 다 잃고 말았죠.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제 자신이 싫고 어떻게 맨정신으로 버텨냈는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잊고 싶은 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보는 건 억지로라도 찾아가 얼굴을 보는 거였지만 사기를 당하고 난 후 차마 볼 수 없었고 아들을 배신한 결과가 이런 것 같아
만나기가 무섭고 두려웠어요. 사기라는 것을 알고 몇 달을 홀로 집안에서 지냈는데 그걸 이상하게 여긴 아들이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네요. 일도 나가지 않고 집안이 엉망인 걸 보고 사태가 심각함을 직감하면서 작은 아빠에게 도움을 청한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방님이 만나자는 연락이 왔고 약속 장소인 카페로 나가게 됐어요. 서방님은 대충 아들에게 상황을 전해 들은 건지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줬는데 전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형수님,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동안 연락이 없으셔서 잘 살고 계신 줄 알았는데 최근에 재욱이한테 연락이 와서 알게 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겪으시고 연락 한번 안 하실 수 있어요? 형님에 대한 의리도 있고 20년을 가족처럼 지냈는데 당연히 저한테도 알려주셨어야죠. 몸은 괜찮으세요? 경찰에 신고는 했고요. 재욱이가 뭐래요? 서방님한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지금도 꿈 같아요. 재욱이는 시간이 용서해 줄 겁니다. 아직 어리잖아요. 어른들을 이해할 나이가 아니라 지금은 반항할 수 있어요. 형수님은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빨리 일어나실 생각부터 하세요. 제가 형수를 형 다음으로 잘 알면 알았지. 형수 그렇게 못된 사람 아니에요. 그동안 혼자서 힘드셨을 거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다 아프네요.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 한 번쯤 하며 살잖아요. 다들 아무렇지 않게 살면서도 남모르게 실수나 비밀 하나씩 가지며 살아요. 그러니 너무 미안해 하시지 마시고 기운 내세요. 그나저나 그 사기꾼은 경찰에 신고할게요. 제가 아는 형님이 있으니까 알아봐 달라고 하면 행방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크게 사기치는 놈들은 분명 꼬리가 길어서 금방 붙잡힐 겁니다. 형수한테만 사기쳤을 것 같지도 않고 저만 믿고 마음 놓으세요. 그나저나 제가 형수를 보자고 한 건 재욱이 때문이에요. 재욱이가 지금 학교 근처에서 혼자 원룸 산다고 들었는데 형수님만 괜찮으면 우리 주희가이를 부탁하면 어떨까 싶어요. 주희가 나이만 차고 이번에 삼수예요. 아무리 제가 돈이 많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와도 자식 학업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희도 욕심이 많은지 꼭 명문대만 고집하고 난감해요. 저랑 와이프는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만이라도 나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한 번만 딱 마음 잡고 공부 좀 시켜보려고요. 재욱이가 저희 집에 살면서 주희 가이를 봐주면 어떨까 싶어요. 생각해보니 학교도 가깝고 혼자 원룸에서 사느니 저희 집에서 살면 형수 마음도 놓을 테고 어때요? 요즘 입주가에도 많이 해서 솔직히 남을 집에 들이는 것보다 믿을만 하고 똑똑한 재욱이가 저희 입장에서는 낫죠. 재욱이만 좋다면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죠. 제가 재욱이한테 무슨 면목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혼자서 공부하며 지내는 재욱이가 항상 마음에 쓰였는데 서방님 댁에서 지내게 된다면 너무 다행이네요. 그럼 잘 됐네요. 재욱이는 형수가 좋다고 하면 할 테니까 당장 원룸에서 나와서 저희 집으로 오라고 해야겠어요. 그렇게 아들은 시조카의 공부를 봐주기 위해 서방님 댁에 입주가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끔 전화통화를 하며 안부를 물으며 지냈고 부쩍 몸이 안 좋아져서 물리치료를 정기적으로 다니며 일을 다시 시작했네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 마음의 안정을 많이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용서해 줄 거라는 서방님의 말처럼 재욱이는 예전보다는 한결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연 듯 보였고, 전에는 제 전화가 오면 일부러 받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가끔 안부 문자나 전화를 하는 시간들이 길어졌어요. 다시는 잘못된 행동으로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실수 또한 하지 않기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았네요.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먼저 전화하는 일이 없었던 터라 살짝 겁이 나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시간을 내서 자신이 있는 서울로 한번 오라며 퉁명스럽게 말을 건넸고 제 안부를 물으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아프고 미안해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언제 시간 내서 서울 한번 와요. 작은 아빠랑 작은 엄마한테도 말해둘 테니까 하루 정도 자야 될 거예요. 무슨 일인데? 내가 가서 자도 되나 모르겠다. 별일 아니면 그냥 얼굴만 보고 내려와도 돼. 오래 걸리니? 건강검진 때문에 그래요. 아직 그런 거 한 번도 안 받아봤죠? 엄마 저번에 겪은 사건 이후로 계속 몸 안 좋아져서 걱정했는데 작은 아빠가 최근에 검사 받았다고 엄마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전화한 거예요. 고마워 아들. 엄마 엄청 밉지? 이렇게 된 게 아들한테 못되게 굴어서 벌 받는 것 같다. 정말 미안해. 엄마, 뭔가 오해한 것 같은데 나 엄마 용서 안 했어요. 지금은 작은 아빠 도움 없이는 학교 졸업도 힘들 것 같고 당장 사는 것도 힘드니까 죽은 듯이 작은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엄마는 내가 입주가에 하는 게 정말 좋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서 내가 얼마나 눈치 보며 사는지 알기나 해? 내 공부하는 시간도 힘든데 주희 공부까지 맡아서 해줘야 해. 주희가 이번에 대학 못 붙으면 내가 무슨 얼굴로 작은 아빠를 볼 수 있겠어. 그동안 우리한테 해주신 게 얼만데 어떻게 해서든 주희 학교 붙게 만들어야 하잖아. 내 공부 포기하면서까지 주희한테 매달리고 있다고. 이 모든 게 엄마 때문인 거 알아?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해서 이렇게 상황을 안 좋게 만드냔 말이야. 엄마는 전혀 그런 줄 몰랐어. 네가 좋아서 주희 가에 맞는다고 한 줄 알았지. 그리고 혼자 사는 것보다 친척 집에서 사는 게 마음에 놓일 것 같아서 허락한 거야. 많이 힘들면 그 집에서 나와.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원룸 보증금 마련해 볼게. 이제 와서? 무슨 수로 보증금을 만들어? 엄마 버는 거 엄마 생활하는데 쓰는 것도 벅차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엄마라면 당연히 아들이 친척집에서 사는 게 눈치 보일 거란 생각 안 해봤어? 다시 대입 치르는 기분이라고. 주희 이번에 떨어지면 모든 원망이 나한테로 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냐고. 내가 얼마나 부담을 가지며 매일 살얼음판을 걸으며 지내는 줄 엄마는 모를 거야. 원룸에서 혼자 살 때는 그나마 자유라도 있었지. 학교 아니면 집인데 집 와서 다시 공부시키고 주말도 제대로 쉬지도 못해. 주희 공부시켜야 돼서 거의 내 스케줄이 없다고.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내린 결정이었는데 아들은 알게 모르게 작은 아빠한테 빚을 졌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그 빚을 갚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더군요. 시조카인 주희가 대학을 못 가게 되면 그 원망이 아들한테 올 거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물론 서방님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도움을 많이 받은 입장에서 뭐라도 보답을 드리고 싶은데 그 방법이 시조카 대학을 붙게 하는 것일 테고 아들이 느꼈을 부담감이 상당했을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 집에서 나와도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전 아들을 위한답시고 제 짐을 덜기 위해 입주가해를 시킨 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 아들에게 또 한 번 미안해졌고 하루빨리 돈을 벌어 아들을 서방님 댁에서 나오게 해야 했기 때문에 며칠 후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서방님 댁에 들려서 하루 정도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아들은 제 얼굴이 보기 싫었는지 그날 친구 집에서 잔다며 들어오지 않았고 아들 방에서 잠을 청했네요. 서방님 식구들은 너무나 완벽하게 잘 해주었는데 오히려 부담이 갈 정도로 배려해줘서 불편할 정도였어요. 이런 기분으로 매일 있을 아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미안했어요. 저녁을 먹고 아들 방에서 쉬려고 했는데 시조카의 노크 소리가 들려왔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해서 방으로 들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조카는 그동안 아들이 어떻게 지냈으며 여자친구가 있는 이야기부터 사소한 것까지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즐겁게 지나갔고 시조카 입에서 그동안 몰랐던 아들에 대해서 듣게 되자 새삼 놀라우면서 엄마로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죠. 정말 많이 컸다. 재욱이랑 어렸을 때 매일같이 놀면서 자랐는데 언제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된 거야? 요즘 공부하기 힘들지? 재욱이가 잘 가르쳐주는지 모르겠다. 이번에 꼭 대학 붙어서 주희도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재욱 오빠 엄청 자상해요. 주말에는 오빠네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데 오빠 인기 엄청 많은 거 큰엄마는 모르시죠? 공부하고 있으면 꼭 한 번씩 음료수 갖다 주거나 후배들이 와서 커피 마시자고 꼬셔요. 그래서 제가 옆에 딱 달라붙어서 오빠 뭐 하냐면서 일부러 여자친구인 척 해주고 있어요. 솔직히 친척이라서 아쉽지. 오빠 같은 사람만 옆에 있으면 공부 안 하고 그냥 시집 가고 싶어요. 그런데 오빠 같은 사람이 옆에 없어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제 주변만 봐도 재욱 오빠 소개시켜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재욱이가 그렇게 인기도 많고 공부도 잘 가르쳐주나 보구나. 그런데 큰엄마가 짐인 것 같아 미안해지네. 왜 큰엄마가 짐이에요? 재욱 오빠 공부시켜서 대학 붙고 우사까지 만들어 놓은 거 다 큰엄마가 한 거예요. 오빠가 또 쌀쌀맞게 대해서 그러시죠? 그거 괜히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몰래 오빠가 큰엄마랑 전화한 거 엿들은 적이 있는데 전화 끊고 엄청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끔 오빠 핸드폰 보면 큰엄마한테 문자 쓰다가 못 보내고 임시 저장된 문자들 얼마나 많은데요. 오빠가 표현하는 게 서툴러서 그렇지 분명 큰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제가 보장해요. 시조카의 용기 나는 말 덕분에 그날 밤 아들 방에서 푹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들이 다니는 대학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교수님까지 얼굴을 보러 오셔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잘난 아들이 제 아들인 게 너무나 뿌듯하면서 문득 이 모습을 남편과 함께 했더라면 얼마나 기뻤을지 씻을 수 없는 실수로 남편의 산소에도 못 간 지가 오래된 게 생각이 나서 건강검진을 마치고 난 후 남편 산소에 들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그렇게 검진이 끝나고 집으로 내려가는데 아들이 병원 로비에서 절 기다리고 있었고 핸드폰으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문자는 시조카의 문자였고 문자 내용은 재욱 오빠랑 간신히 설득해서 큰엄마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라고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지막에는 아들과 데이트 잘하시라는 내용도 함께였네요. 문자를 다 읽자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시조카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바쁜데 주희가 자꾸 나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예요. 지하철 탈 줄도 모르시잖아요. 재우가, 우리 밥 먹고 가면 안 될까? 엄마가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여기는 네가 잘 알 테니까 같이 밥 먹자. 아들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밥집으로 향했고, 안 좋은 사건이 있고 나서 2년 동안 함께 마주하며 밥을 먹은 적이 없었는데, 그날 드디어 아들과 마주보며 밥을 먹게 됐네요.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곧 다가올 아들 생일에 받고 싶은 게 없냐고 물었지만 아들은 그런 거 필요 없다며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쌀쌀맞게 답해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좋은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는 것 같았네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아들의 배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들의 생일이 얼마 남지 않은 날 기억에 남는 선물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을 아들도 알았는지 한밤중에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날 바로 서방님 댁으로 향했고 문자 내용은 생일날 작은 아빠네 식구들이 여행을 간다니까 엄마가 와서 미역국을 끓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서방님네 현관번호가 적혀 있어서 아들이 드디어 화해를 하자는 뜻인가 싶어 서방님네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역시나 집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서둘러 장을 봐와서 생일상을 차렸죠. 오랜만에 아들을 위해 밥을 하는 거라 괜히 긴장되며 음식이 맛이 있을지 간을 너무 많이 봐서 배가 부를 정도였습니다. 저녁이 돼서 현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서 아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 주희방에 숨었어요. 아들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들어왔는데 존댓말을 하는 통화 소리에 저도 모르게 집중하면서 아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고 통화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말씀하세요. 기다릴 만큼 저도 기다렸어요. 선배들도 제 앞에서 자꾸 피하기만 하고 제 눈치만 보던데 분명 교수님 뭔가 숨기고 계시죠? 어차피 제가 알아야 할 이야기면 빨리 아는 게 낫다고 봐요. 저 마음의 준비했으니까 말씀하세요. 정말이에요? 교수님, 혹시 잘못 아신 거 아니세요? 저희 엄마가 얼마나 건강하신데요. 분명 결과에 문제가 있는 걸 거예요. 아니면 그날 검사기계 오류인 게 아닐까요? 알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 그런데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우리 엄마가 암일 수 있어요? 교수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왜 의사가 된 건지. 저희 아버지도 암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엄마마저 암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정말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다시 받아봐야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암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끊겠습니다. 재우가 내가 암이래? 어째서 그런 결과가 나왔지? 엄마 아직 멀쩡한데 아픈 데도 없고 엄마가 암이래? 엄마가 어떻게 여기 있어? 언제 온 거야? 아직 정확히 몰라. 100% 암이라고 할 수 없고 다시 검사해봐야 해. 무록 정도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 아들이고 의사인데 어떻게 잘 될 거야. 엄마 괜찮아? 아들이 제 손을 잡기 위해 다가왔지만 그 손을 뿌리친 채 맨발로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남편 투병 생활을 지켜봐서 그게 얼마나 힘들고 가족들을 지치게 만드는지 알기 때문에 더 아들과 같은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이제 아들한테 더 이상 짐되지 않기로 마음 먹었는데
이렇게 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뛰쳐나와도 갈 곳이 없었고 맨발인 터라 발은 이미 상처로 가득했네요. 아들이 저를 붙잡으러 나오면서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제 손을 꼭 붙잡고 가는데 그 손이 얼마나 크고 따뜻한지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네요.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앞으로도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봐 너무나 두려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이른 생일상을 차려주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자궁경부암 2기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현재 암투병을 한 지 4년이 지나 버렸네요. 여전히 잦은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어엿한 의사가 되었고 암 전문 병원에서 저를 비롯한 암 환자들을 위해 진료를 보며 연구에 매진하고 있죠. 그리고 저에게 아들 번호로 미역국을 먹고 싶다며 문자를 보낸 건 시조카였답니다. 조카는 저와 아들이 하루빨리 화해하기를 바래서 문자를 보냈다며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덕에 제가 일찍 병을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면서 아들도 저에게 병을 밝히기 위해 고민해야 하는 시간을 줄여줘서 오히려 주희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네요. 주희는 원하는 대학까지는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알만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서방님의 사업은 여전히 잘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방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길 간절히 바라며 저희 가족에게는 서방님네 식구들이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해줘서 너무나 감사한 존재예요. 처음에는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지만 제가 없으면 평생 혼자가 될 아들을 생각하니 어떻게 해서든 힘닿는 데까지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더 이상 나쁜 쪽으로 암은 퍼지지 않아서 계속 항암 치료와 식단 조절과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비록 과거에 지울 수 없는 실수로 아들에게 상처를 줬지만 이젠 더 이상 아들에게 상처 주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적어 봅니다. 아들에게 꼭 오래오래 살아서 아들이 장가가는 것도 보고 손주도 보면서 살겠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하고 싶네요. 항상 엄마 건강과 기분만 살피는 아들아, 이제 네 건강도 돌보고 연애도 하고 네 나이에 맞게 즐기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구나. 엄마 걱정은 조금만 해도 될 것 같아. 네가 건강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면서 살아야 엄마도 그 모습 보기 위해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니? 부족하고 못난 엄마지만 앞으로 엄마가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게.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